여기는 서울모터쇼가 열리는 킨텍스고요. 오전 8시를 시작으로 벤츠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막을 올렸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 여러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주목할 차 몇 가지만 집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벤츠 전시장 앞인데요. 벤츠는 이번에도 역시나 규모가 큰 부스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테마별로 차를 전시했어요. 한쪽에는 전기차 브랜드인 EQ 모델들을 저쪽에다가 전시해놨고, 그리고 무대 정가운데에는 프리미엄 모델들을 위주로 전시를 했어요. A클래스와 그리고 CLA, 저기 실버 에로라는 저 컨셉카랑 GLE와 G클래스, 이렇게 무대 위에 꽤 많은 신차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AMG 모델들을 전시를 했어요. 벤츠에서는 GLE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M클래스였다가 2015년에 GLE라는 이름을 달았죠. 그리고 나서 나온 3세대 신형 모델입니다. 근데 M클래스 때까지 합치면 아마 4세대 신형 모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신형 GLE는 좀 더 뭉툭하고 다부진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 그릴은 이전 모델보다 좀 더 세로로 퍼졌죠? 대신 이 폭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약간은 좀 작아진 것 같고요. DRL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뭐 A클래스나 이런 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갈고리 모양의 DRL을 2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신형 ELE는 후면부의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집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신형 CLS에서 보던 이런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렇게 쫙 뻗어 있는 모양이 이 GLE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이 테일램프를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서 감싸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완전하게 변했죠. 좀 더 가늘고 날렵해졌어요.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휠베이스는 80mm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실내 공간도 훨씬 더 커졌겠죠. 경쟁 모델인 아우디의 Q7이나 BMW X5 이런 것과 비교해봐도 휠베이스가 가장 깁니다. 이 차에 들어간 최신 기능 중에 한 가지가 48V를 기반으로 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요. 차에 달린 카메라로 이제 노면을 읽고요. 그 노면 상태에 따라서 서스펜션과 댐핑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 신형 GLE는 외관보다는 실내가 훨씬 더 많이 바뀌었어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세련돼지고 최신 벤츠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이나 각종 조작 버튼 이런 것들이 최신형 벤츠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과 똑같이 변했고요. 기어 레버는 스티어링 뒤쪽에 패들 시프트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스티어링 휠과 이 사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뻗고 이렇게 할 때 버거운 느낌도 있네요. 손가락이 짧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기존에 센터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아날로그 버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이런 네모난, 좀 동글동글한 네모난 송풍구를 4개를 나란히 배열했고, 그 아래에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버튼들 있죠? 벤츠에서 흔히 보는 그런 버튼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 아래에는요, 수납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패드가 있는데, 독특한 점은 아무래도 차가 크고 깊숙하다 보니까 이 안에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옆쪽에는 C타입의 USB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컵홀더가 커다랗게 2개가 있고요. 독특한 점은 이 컵홀더 가운데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온냉 조절 버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온도를 좀 유지시켜주는, 차가운 음료는 차갑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시동이 지금 꺼져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게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이런 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요,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가 있어요. 트랙패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렉서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고요. 그 옆쪽에는 이제 기어 레버가 없는 대신에 뭐 손목을 받칠 수 있는 이렇게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버튼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GLE는 뭐 아날로그 계기판과 여기 내비 디스플레이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뭐 S클래스를 시작으로 벤츠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양쪽에 2개를 나란히 배열하잖아요. GLE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양쪽에는 마치 그 그릴 같은 디자인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왼편은 송풍구가 있고요. 오른편은 그냥 장식이고 또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어요. 2열석은
역시 큰 차다 보니 개방감은 당연히 좋고요. 이 위쪽에 특히 파노라믹 선루프가 굉장히 그 2열석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이 공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2열석 역시 등받이 각도와 앞뒤 이 조절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시트 조절을 누르면 이 좌석 시트 하나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의 시트 조절을 조절하면 이 두 개 시트가 움직입니다. 앞뒤로, 그리고 등받이 각도 모두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아마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인 것 같은데 지금 시동이 꺼져 있어서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230V를 꽂을 수 있는 곳과 여기 역시 C타입의 USB가 2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르노 삼성 부스입니다. 르노와 르노 삼성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는 르노 삼성은 부스 역시 르노 부분과 르노 삼성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전시를 해놨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거는 르노 상용차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에스타페트 이렇게 읽는, 아무튼 르노의 상용차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제 뒤쪽으로 르노 상용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노 부스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XM3 인스파이어 쇼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공개되기 전에 티저 이미지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었어요. 티저 이미지만 공개됐을 때는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공개한 아르카나 콘셉트의 양산형 모델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저 차는 그 차와 디자인 철학이나 기조는 같이 하지만 뼈대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르노 삼성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차는 이제 2020년도에 부산에서 생산하고요. 또 출시도 함께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차에 쿠페형 SUV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들 하는데요. 사실 르노 삼성에서는 쿠페형 SUV보다는 크로스오버 SUV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차가 이제 위장막이 바뀌어지고 보니까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쿠페형 SUV 하면은 벤츠의 GLC나 BMW X4 같은 경우 뒷모습을 보면 되게 뒷부분이 되게 끝에 짤뚱하게 푹 잘려버리는 느낌인데 이 차는 좀 모양이 달라요. 살짝 트렁크 뒷부분을 길게 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QM6의 LED, 주간주행 등은 비슷하고요. 엠블럼이 박혀있는 그릴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살짝 QM3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QM6를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시되어 있는 XM3 인스파이어는 쇼카 형식이기 때문에 실내는 공개되지 않고요. 좀 더 있어야 실내까지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는 QM6 이런 것들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꾸며진다고 하네요. XM3 인스파이어 쇼카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쇼카와 컨셉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컨셉카는 브랜드의 미래 비전이나 디자인 방향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차라면 쇼카는 양산을 전제로 만들어서 선보이는 차량입니다. 오늘 살펴볼 3가지 부스 중에 마지막 부스, 기아차 부스입니다. 기아차는 이번에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SUV를 중심으로 한 라인업을 쭉 선보였어요. 지금 뒤쪽에 무대에 보이는 차량들이 바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모델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SP 컨셉, 소형 SUV이고요. 차세대 소형 SUV예요. 그래서 기아차의 스토닉과 스포티지 사이 정도에 위치할 그 차량이고, 올 하반기쯤 그 소형 SUV가 나온다고 하네요. 저걸 기반으로 한. 그리고 왼쪽에는 기아차의 가장 큰 SUV이죠. 모하비의 컨셉카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곧 나올, 올 하반기에 나올 모하비의 부분 변경 모델이 저 컨셉카에서 많은 디자인을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요. 모하비의 미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차가 SP 시그니처인데요. 딱 봐도 컨셉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그릴이 뚫려 있지 않고 겉에 플라스틱 같은 걸로 투명하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주간주행등 이런 것은 그 기아차의 스토닉 같은 그 테일램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헤드램프 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컨셉카는 델리모터쇼에서 기아차가 SP라는 컨셉으로 선보였었는데 그걸 좀 더 다듬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해서 SP 시그니처라는 모델로 선보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 크기가 한 스포티지
스포티지보다 조금 큰가? 작은가? 아무튼 그 어느 사이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휠아치 쪽이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후드가 되게 편편하고 길고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도 단순하지 않고 꽤 복잡하죠. 여기 밑에 붓을 딱 그어져 있고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크롬이 굉장히 두껍고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 보면 강인하고 강력한 오프로드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범퍼 쪽에 플라스틱도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어요. 모양만 나와 있네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는 올 하반기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는 모하비의 컨셉카입니다. 컨셉카라 그런지 디자인이 굉장히 과감하고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죠. 그릴을 보면 이 옆면까지 쭉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가 그릴과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라이트, LED 주간주행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는 큐브 형태로 4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리어 램프도 앞쪽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램프 형상을 넣어놨습니다. 현대차가 팰리세이드를 내놓기 전에 대형 SUV 컨셉카로 그랜드마스터 이런 걸 내놨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가 약간 비슷한 그 모양을 가져간 것처럼 모하비 역시 향후에 나오는 모델이 이 컨셉카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그 양산형 모하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일 겁니다. 이제 바뀔 때도 됐죠. 2008년에 나오고 이게 기아차에서 나름 사골 중에 사골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바뀔 때 됐습니다. 네.